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했는데 네. 성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왜 계속 하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제가 아무 마케팅적인 부분을 아예 안 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6개월이면 답 나와요. 마케팅을 안 했더라도. 다른 중식집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메뉴가 다양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꼬막 짬뽕 있고 우리 탕수육 소스가 좀 달라요. 먹어봤을 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사실. 자, 오늘은 우리 천안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94년생인 사장님이 지금 중식집을 운영 중인데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좀 힘들다는 사연을 받고 오늘 천안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 상호명은 구사반점이라고 한 거 보니까 94년생인 거예요. 오늘은 또 이 구사반점을 한번 컨설팅 하는 걸로 한번 하려고 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맛집들이 있는데 그 맛집들로 대박이 난 사장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상권에서는 그런 아이템 수요가 먹힌다는 거야. 근데 그 아이템을 똑같이 들고 왔어. 근데 이 지역에는 안 먹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꼬막짬뽕이라는 게 대전에서 이렇게 되게 핫한 데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 대전에서는 이걸로 히트를 친 거지. 근데 과연 이거를 천안을 갖고 왔을 때 먹힐까? 이거는 대전이니까 먹혔던 메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수 창업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게 그 지역에서는 그게 먹혀. 근데 여길 갖고 와서는 안 먹혀.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내가 봤을 땐 지금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을까. 여기를 오기 전에 한번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는 깔끔하게 잘 해놓긴 했는데 좀 소홀히 운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식이라든지 뭐 리뷰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블로그 리뷰도 좀 꾸준히 안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중식집 같은 경우는 사실 손대기가 좀 어려운 게 확실한 혁신을 좀 해야 그 메리트가 확실하게 있게 되거든요. 여기가 네이버 플레이스 우리 지금 천안에서 천안 중식 이런 거 쳐봤을 때 거의 뭐 1페이지 2페이지에 다 노출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SEO 이런 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이 중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검색을 해서 먹는 메뉴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주변에 가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고 여기도 지금 벌써 학원, 대학 입시, 수시, 정시 학원들이 엄청 여기가 좀 또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주변으로는 또 우리가 아파트들이 많고 그러니까 외식 우리 손님들, 가족 단위 손님들, 학생들 이 오기에 좀 최적화된 걸로 바꾸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컨설팅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일단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컨설팅을 한번 해보자고. 하나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30살 최현우라고 합니다. 현재 매출이 배달도 그렇고 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홀이 넓은데 홀 매출을 좀 늘리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홀이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좀 잘 돼 있고 배달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홀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컨설팅 할 내용들도 홀에만 완전한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사장님이 좀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대화를 한번 해보면서 좀 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일단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맛있는 짬뽕 정도인 것 같아. 좀 맵고 칼칼한 짬뽕. 꼬막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특이한 맛이 나거나 솔직히 이런 건 없는 것 같다. 계란 후라이라든지 오이에 약간의 고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게 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 딱 우리가 아는 짜장면의 맛, 맛있어. 일단 맛은 있고 뭐 맛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특색이 있거나, 사실 꼬막짬뽕을 엄청 밀고 있어서 좀 많은 기대를 했지만 어떤 특색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중식 같은 경우가 이게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장님이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죠? 뭐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고 한번 들어봐야 알 것 같으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좀 배달이 그래도 조금 잘 됐었는데 네. 배달 매출이 점점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고 네. 홀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마케팅이 좀 많이 필요성을 느껴서 조언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봤을 때 사장님이 기본적인 그런 SEO는 해놨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뭔가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건 좀 미흡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뭐 소식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처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 맞나요? 뭐 블로그 리뷰단 체험단도 그렇게까지 많이 부르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에는 조금 신경을 잘 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장님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잘 해놨는데, 예. 먹음직스럽게 잘 해놓고 그건 잘 꾸며놨는데, 그걸 꾸며놓은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로 보여진다. 지금 첫 번째 약간의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이 음식을 먹어봤을 때 꼬막짬뽕이라는 메뉴를 사실 그냥 솔직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꼬막짬뽕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천안에서 물어봤을 때 너 꼬막짬뽕 알아? 라고 했을 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아마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여기 지금 알바 있던 그 친구분한테도 제가 아까 하나님 요리할 때 여기 맛있어요? 하니까 맛있대요. 그래서 그럼 꼬막짬뽕 원래 알아요? 이러니까 아니,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거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시그니처 메뉴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마다 뭔가 그 맛집으로 해서 건물을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메뉴들이 과연 다 똑같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먹히는 뭔가 메뉴, 그 아다리들이 잘 맞아서 그게 거기서 그 지역에서 먹혔는데, 우리가 전수 창업을 어디서 받아왔는데 이 지역에서는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권에서 그 아이템이 안 맞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전수 창업자들이 물론 똑같이 흉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이템이 이 상권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경우는 처참하게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엄청 많다. 그런 경우들 많이 봤었고. 자, 꼬막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를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꼬막만의 이제 특유의 그 식감, 네, 그리고 꼬막의 그 맛, 그게 지금 이제 짬뽕 국물에 어우러져가지고 좀 다른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홍합은 솔직히 어딜 가서도 먹을 수 있는 짬뽕이니까, 홍합 들어간 짬뽕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했는데 네. 성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왜 계속 하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제가 마케팅적인 부분을 아예 안 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6개월이면 답 나와요, 마케팅을 안 했더라도. 왜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먹어본 사람들끼리 전혀 바이럴이 될 수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메리트가 진짜로 없어요. 꼬막 짬뽕이라는 게 제가 먹어봤을 때, 물론 꼬막의 식감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꼬막이라는 걸 먹기 위해서 중국집을 온다? 그걸 먹을 거면 저라면 꼬막 비빔밥집 갈 것 같아요. 꼬막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제가 꼬막 전문 비빔밥을 가고 이런 데를 갈 것 같지, 꼬막 전문으로 뭔가를 하는데 막 꼬막 전도 팔고 뭔가 이런 데를 갈 것 같지, 꼬막 짬뽕을 먹기 위해서 오지는 절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이 지금 한 1년간을 여기서 꼬막 짬뽕으로 열심히 밀었지만 그게 아직까지 뭔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꼬막 짬뽕이 너무 사장님은 좋아하는 메뉴인데, 우리 이 천안 이쪽에 있는 사장님들, 주정동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뭐 메리트가 있거나 뭐 꼬막 짬뽕이 뭐가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해서 와서 제가 먹어보니 그렇게 큰 차별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꼬막 짬뽕으로 막 밀 거라고 하면 뭔가 꼬막에 관련된 막 꼬막 뭐 탕수육, 뭐 예를 들면 꼬막 탕수육, 막 꼬막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색이 완전 갖춰져서 꼬막으로 완전 뭔가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집인데 그냥 꼬막 짬뽕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일반 중국집들에서도 우리 홍합 빼고 그냥 꼬막 넣으면 따라 할 수 있는 메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님들 입장에서도 크게 이 메리트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심지어는 꼬막 매니아들도 그렇게 꼬막 전문점이구나의 느낌을 받지 못한다. 왜냐면 그걸 하지 않고서는 다른 우리 중식집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메뉴가 다양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꼬막 짬뽕 있고 우리 탕수육 소스가 좀 달라요. 먹어봤을 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꼬막을 너무 사랑해, 꼬막으로 막 진짜 꼭 하고 싶어 하면 꼬막으로 차라리 전문성을 완전히 특화해서 간다든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태에서는 좀 재료 단가 조금 올려가지고 더 비주얼적인 거는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꼬막도 더 이렇게 주고 좀 쌓아서 주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깐꼬막 쓰는데 깐꼬막 같은 경우도 이제 알 까진 거 이제 위에다가 수북하게 좀 올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비주얼적인 거를 확실히 살려야 돼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홍합을 쌓는 것보다 더 나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되냐 안 되냐, 되면 해도 되고 안 되면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재방문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적립이 되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소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오더를 이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적립을 뭐 제가 뭐 7% 10% 하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3에서 한 5% 정도는 건드려 주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내 원가가 좀 막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한 번 더 오면 돈 더 버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락인을 딱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딴 데 못 간다니까. 다른 중국집을 못 가요. 여기에 내 포인트도 쌓이고 있고 이미 여기 갔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맛에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 근처가 지금 보면 초중고를 끼고 있고 아파트가 다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잡아낼 수 있고 뭐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오면서 가면서 보니까 여기 학원단지 있고 하니까 많잖아요. 그 친구들도 잡을 수 있는 걸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사장님은 진짜 힘들어지는 건데 매출은 무조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봤을 때 이게 0.5인분으로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짜장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7,000원인데 이거를 뭐 0.5에서 6인분 정도로 바꾸고 가격을 뭐 4,900원 이런 식으로 좀 바꾸자는 거죠. 탕수육도 미니 말고 진짜 0.5인분 양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냥 뭐 유린기도 뭐 7,900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메뉴를 좀 먹을 수 있게끔 만들면 일단은 이 1,000원에 있는 중식집 중에서는 가장 메리트 있는 중식점으로 바뀌어요. 후킹 포인트는 반드시 된다. 그리고 릴스 마케팅을 했을 때 요새 뭐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 후킹 포인트가 확 들어오니까 뭔가 전파력이 됐든 이런 것도 확실하게 있을 거고 그리고 가족 단위끼리 왔을 때도 부담이 없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메뉴를 먹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진짜 무슨 뭐 이연복 셰프처럼 막 엄청난 그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건 쉽지가 않은 거고 아니면 아싸리 뭐 무탄처럼 막 진짜 막 소고기 넣고 해가지고 3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 길이 어렵다고. 그 길은 서울에도 한두 개밖에 없는 길을 선택해서 바이럴을 해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케이스인 거고 대부분의 잘 되는 중식집들은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혹은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서 이미 정말 룸도 있고 뭔가를 갖춰놔야 되는데 여기가 뭐 룸 있어가지고 뭐 미팅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고급지고 이런 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를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깔끔해요. 이게 1년 된 주방이라고 약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해요. 봐봐, 이게 1년 된 중국집 주방인데 기름을 쓰고 이런 주방인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 지금 엄청 깨끗하게 사장님도 알고 있죠. 자부심을 느끼잖아. 내가 맨날 청소 맨날 할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이렇게 깨끗한데 이거를 왜 손님들한테 안 알리고 있냐는 거지. 인스타 당장 개설해요. 인스타 당장 개설해서 맨날 동영상 올려 찍어. 잠깐 한가 할 때 알바 보고 오라고 해서 막 내가 여기 팍팍팍 닦고 있는 거 찍어줘. 인스타 올려요 그냥. 그럼 얼마나 신뢰가 가냐는 거야.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청결한 공간에서 이렇게 싼 가격으로 이런 메리트를 준다고? 손님들이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우리 중식집 인식 자체가 좀 막 더러울 것 같고 막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중국집 주방이.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러지 않잖아. 이 손님들이 아냐고 모르잖아요. 그죠? 알리자는 거예요. 이런 걸 네이버 소식에 올리라니까. 우리 집 주방입니다. 실시간 주방입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이런 걸 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네이버 QR을 하면서도 뭐 소식 있네. 뭐 여기 주방 깨끗하다. 그러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꼬막 짬뽕집을 전문적으로 좀 운영하시는 분 매장에 와서 메뉴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마케팅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좀 말을 세게 한 거는 왜냐면 이제 우리는 대중을 선택하는 장사를 하는 거니까 나는 그 관점에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제 꼬막에 대한 열정이 강하시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고 선택은 이제 사장님이 하는 거다 라고 좀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가감없이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